좀 더 크게 하세요. 칠려면 좀 더 크게 해야지. 하다가 말아. 여 앞에는 소리 안 들렸어요. 여기는. 하시 성이 있으신 분이 좀 열정적으로 해주셔야지. 하시 유일하게 한 분 계신데. 네? 다시 한 번만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재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메인 강의입니다. 두 번째 팀워크의 중요성을 계속 써놨고요. 그거는 이제 개인이 좀 전에 1강은 개인 사람들이 팀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어쩌면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방법이었다면 이거는 그 사람들이 머물렀을 때 머무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리딩해 가고 어떤 식으로 리딩해 간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신뢰를 줄까? 사람이라는 거는 뭐 중심점이 구심점이라는 표현을 쓰죠. 구심점이 없으면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중심이 없으니까. 그럴 때 그런 약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신뢰를 줄까라는 쪽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직원들 제목을 쓰기가 어려워서 그냥 조직원들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 이렇게 해놨어요. 이 내용 자체가 제가 국장님들하고 본부장님들하고 토론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굳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배려입니다. 배려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냥 우리가 하는 배려가 있고 진정한 배려가 있더라. 진정한 배려, 여기서 일단 배려도 들어가 볼게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마음. 이게 제키 로빈슨이라는 말이 한 게 아니고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잘못 해놨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는 3대 스포츠가 있어요. 4대인가. 프로야구가 미국에 굉장히 인기가 있죠. 몇천억을 벌어버리니까. 근데 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미국 프로야구에서 흑인이에요. 최초의 흑인. 그러니까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엄청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백인들만 하는 데서 그냥 이렇게 그냥 잘 뛰어나니까 어느 팀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 백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계속 딸을 시켰단 말이에요, 딸을. 너무나 힘들고. 근데 능력이 워낙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계속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차츰 이 사람의 능력을 인정받아 주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주전을 뛰니까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꼭 잘해야 되는 순간에 이 사람 실수를 한 거예요. 그 팀, 그 날 그걸 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비할 때요. 꼭 해가지고 라카룸이라는 거죠. 거기다 딱 앉아 있었어요. 수비가 끝나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 팀의 주장이었던 사람이 그냥 자기를 다 무관심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백인이니까 주장이었던 사람이 딱 와서 그냥 그 사람한테 실수했으니까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어깨만 한번 손을 타고 손 딱 올려놓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갔어요. 그때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그걸 딱 하고 그 다음부터 힘을 내서 우리가 아는 엄청나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최초 흑인으로서 명예의 전장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배려라는 부분은 굳이 말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을 넣어놓은 거예요. 제키 로빈슨이라는 분. 굳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할 필요는 없더라. 넣어놓은 거고. 상대편이 배려가 깊은 사람인지 알려면 나랑 만나지 않았을 때 나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상대편이 배려가 깊은 사람인지 알려면 나랑 만나지 않았을 때 나를 생각하는 마음. 하현주 사장님 저기 문철미 사장님 오셨는데 두 분이 대 배려가 많은지 없는지 물어보면요. 스파리를 한번 심어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나 없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상대편이 배려가 깊은 사람인지 알려면 나랑 만나지 않았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배려를 안다 그러잖아요. 말 다 들리죠? 다 들린단 말이에요. 팀원들 있으면 다 알아요. 이분이 내가 없었을 때 내 팀원들이랑 어떻게 나를 얘기하는지 굳이 이렇게 물어봐야 하나? 팀원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부분이에요. 배려. 그냥 하는 배려하고 이런 진정한 배려가 다르더라. 그리고
배려는 사실은 역지사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편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배려가 나올 수가 없다. 다 다릅니다, 입장이. 근데 이제 진정한 배려는 약간 좀 달라요. 역지사지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준 것에 대한 보상은 절대로 바라지 말고 배려를 하려면. 우리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하죠. 내가 당신한테 당신 팀장 때 얼마를 어떻게 해줬는데 얼마나 많이 후원을 했는데 이런 거는 배려가 아니고 나 성공하려고. 더 리얼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직급 유지하실 때 이건 편집해 주세요, 손흥원 사장님. 내가 예를 들어서 국장 유지하실 때 여러분들 내가 누구한테 포인트 내려주죠? 내리잖아요. 포인트. 예를 들어서 국장인데 국장 유지하려면 대부분 포인트 내리죠? 포인트 내릴 때 내 직급 찍으려고 내려요? 그 사람 팀장 유지하고 내려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라니까. 나 국장 유지하려고 팀장님한테 그분한테 포인트 내리는 거 맞죠?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팀장님한테 포인트 주면서 생색을 어마어마한 생색 많이 내죠. 그거 주는데 그것도 못하냐. 근데 쭉 들어와 보면 나 국장 유지하려고 포인트 내리는 거 같잖아요. 배려가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총장 유지할 때 포인트 내리죠. 제 직급 찍으려고 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분 뭐 본부장 유지하고 내린다? 맞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는 내 총장 유지하려고 제가 포인트를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즉, 내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포인트 내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라는 거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인데 착각을 많이 합니다. 포인트를 그만큼 내려줬으면 됐지 그것도 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거는 내 것 하나를 빼서 마이너스 하나가 아니고 이거 공감하세요? 이 말? 이건 수치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 부분은. 즉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거는 내 것을 하나를 빼서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좀 더 많은 것들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들 봐보면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을 봐보면 어때요? 우리 박항규 회장님 매달 뭐 5천만 원씩 나간다 그러는데 그거를 잘 보면 그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도와주는 거 맞지만 결론은 박항규 회장님의 마음의 풍성함이 훨씬 더 크죠.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누군가를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는 내 시간을 빼서 해준다는 게 아니고 내 시간을 빼서 희생을 해서 그를 도와준다는 나한테 훨씬 더 많은 게 오더라는 거예요. 배려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배려를 할 때 보면 내 시간을 희생을 해서 그 사람한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많아. 바빠 죽겠는데 나 뭐 해야도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사에 뭘 요구했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헬퍼를 부탁하고 뭐 헬퍼를 어디 동반을 부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퍼할 때 보면 잘 봐보세요. 헬퍼할 때 보면 내가 헬퍼하면서 그 사람 새로운 사람한테 참 많은 정보도 얻게 되고 많은 걸 알게 되고 내 스스로가 성장을 하게 되고 동반도 마찬가지. 동반을 하게 되다 보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내 시간이 빠지는 게 아니고 거기는 센터에 있을 때보다 나가서 그 사람한테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것들이 훨씬 더 크더라. 플러스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진정한 배려는 무엇일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배려를 하면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배려하지 말고 선의를 갖고 한다고 해서 모두 선의에 있는 배려가 아니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죠. 나는 선의를 갖고 이 사람한테 배려했지만 상황을 정확히 아까 유대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이상한 일이 되게 많은 경우 오해 사는 경우 되게 많죠. 여러분들이. 그게 유대관계가 안 됐을 때 벌어지는 일이 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배려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제가 배려 우리 저 국장님들, 본부장님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이런 배려, 이런 예를 되게 많이 들어놨어요. 제가 그 이제 군대 얘기를, 제 아들이 군대 갔는데 군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등병이 이제 겨울에 그 손을 씻고 뭐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저기 뭐 대대장님이나 지나가면서 야, 너 왜 차가운 물로 하고 있냐, 안타깝잖아요. 너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가지고 와서 해 하고 가거든요. 그럼 이등병 어떻게 돼요? 대대장님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고 갑니다.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달라 그러죠. 당연히 달라 그러죠. 그러면 취사장이 어떻게 해요? 취사반에서 이등병이 와서 뜨거운 물 달라 한다고 됐다 혼나요, 그냥. 그리고 욕만 하고 자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중대장님 또 본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냐? 다시 또 취사장이 아니 이래서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야, 그래도 내가 한 거니까 가서 똑같이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취사장에서. 너 이 자식이 아주 공기 빠져가지고 어디서 뜨거운 물 달래냐고 가서 하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주임 상사, 우리들 얘기하면 이제 제 군대 생활 인사계라 그래, 인사계가 와서 딱 보고 이런 말 합니다. 너 저 대화 가지고 가서 저 취사반에 가서 내가 쓸 물이니까 뜨뜻한 물 한 대야만 받아와. 그렇게 시킵니다. 인사계는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뜨뜻한 물 받아오면 인사계 뭐라 그래요? 그걸로도 빨래하고 갑니다. 진정한 배려라는 거는 그 상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벌어질 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그 사람이 곤란함을 커버해 주는 게 진정한 배려라는 거예요. 어렵죠? 말이. 그러니까 진정한 배려라는 건 나타나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 나중에 오는 거죠. 즉,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 내용, 세 가지 내용 자체가 팀원들한테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믿고 따르게 하는 방법인 거죠. 보이게 이 사람한테 막 따르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2쿠션, 3쿠션, 4쿠션으로 돌아서 오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을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처음에는 몰랐지만 알게 되면 훨씬 더 그 사람 잘 따르게 되죠. 이 내용이에요, 배려라는. 그냥 보이는 걸 가지고 배려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냥 생색내기. 포인트 내리는 것도 생색내기. 내용으로 보면 자기 직급 유지하는 건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열정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배려는 이 안에 뭐겠어요? 즉 진정한 배려는 열정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이것도 내가 넣어놨어요. 조직이 무너지는 첫 징조는 젊은 인재가 떠났을 때. 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로 치면, 우리 팀이 무너지는 첫 번째 징조는 신규들이 한 명 한 명 떠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어린 인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그래서 생각이 젊은 인재다. 나이를 떠납니다. 예, 잘 봐보세요. 조직이 무너지는 첫 징조는 젊은 인재가 떠나는 것이다. 신규들이 떠나는 거예요. 신규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이 어린 인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커버하려면 생각이 젊은 인재.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려고 그러면 우리 업계, 제가 업계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업계에서, 애터미에서 아니면 우리 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항상 고정관념. 제가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자주 하잖아요. 항상 도전을 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제가 리더십 강의 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그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요하지 않더라예요. 유대관계를 쌓아서 단단해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하나를 모아서 하나의 공통된 분모를 찾아서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 공통의 목표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더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그러게 되려면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 저도 이제 애터미에 8년차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8년차라기보다는 코로나 이전하고요, 코로나 이후하고도 막 헷갈려요, 저도. 자꾸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신 분들, 석세스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석세스를 안다는 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고정관념인 거죠. 근데 그분들은 석세스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석세스를 안다라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니까 공감대 형성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잖아요. 근데 고정관념에서 제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도 그런 느낌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있을 때 존중하고, 없을 때 칭찬하고, 곤란할 때 도와주고, 은혜는 잊지 말고, 베푼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서운한 것을 잊어라. 겁나게 좋은 말이네요. 이거 다 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지 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어려운데요. 어떤 분이 오늘 나 제 카톡에다 김구 선생님 어록 올려놨던데, 제가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김구 선생님. 네, 가끔 제가 어록을 많이 보긴 하는데, 네. 그림 좋네요. 포기하고 싶을 때 왜 시작했는지 기억하라. 끝났네요. 요 말이 제일 와닿네요. 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다음 달에 안 잊어먹으실 거죠? 저도 이걸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되게 어려웠던 내용이고, 우리가 늘상 듣는 말인데 이런 의미도 있는 거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저는 이거를 거의 10여 년 정도 계속 이 단어를 계속 머릿속에 윙윙윙윙 되니까 그냥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다 패턴, 우리들이 하는 패턴에다 집어넣으면 많은 게 와닿을 때도 있습니다. 이론 현실화되면 되게 좋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한번 하려고도 노력을 해 보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변화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애터미 일을 우리는 이제 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업을 포기하고 싶을 때 왜 시작했는지 되게 의미 있는 말이죠. 제가 찾은 말은 아니에요. 강의 만들어 주신 분이 찾았는데 읽을수록 되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이 이거를 딱 놓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놓고 싶을 때 내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란 말하고도 다릅니다. 한 번쯤은 기억해 보시면 다시 한번 힘이 그냥 불끈 솟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의가 제가 했던 말이 그냥 이렇게 목소리 키우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스토리하듯이 편안하게 왔거든요, 일부러. 그래야 되는 내용인 거. 그래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내 팀 위에 자꾸 젊은 인재들이 빠져나갈까? 아니면 내 팀이 자꾸 형성이 안 되지? 라고 고민이 될 때, 이런 내용 한번 들어보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내 머릿속에 반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